오늘 동남권, 서남권 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성장은 고용 탄성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0.5로 그래서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좀 높지만 그 반면에 노동의 온라인 노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 안에 밑에 그림입니다. 월 평균 노동일수를 보면 주 5일 근무의 형태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불균형하게 배치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주 평균 노동 시간으로 봐도 40시간에서 2.6시간 추가 노동 시간만 하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불규칙하게 배정이 된다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라거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초과수당 지급이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포괄역선제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초과노동수당 비율로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노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 IT 산업 공통의 직무별 의무를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표준 계약서도 부족하고 표준 임금도 안 되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황에 따라 상황 의존적으로 이런 게 대가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좀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급 관행 개선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좀 눈여겨볼 점입니다. 표준 계약서, 표준 인건비 산정 기준이라는 거 마련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는 IT 노동자에 돌아갈 몫이 좀비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곳이 이게 인력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점업 금지와 공공 플랫폼을 통한 조달 시스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실천적 과제, 정책 과제 우선순위, 이걸 기반으로 하되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추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업무와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제 의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양상들은 게임 업계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교차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적인 사건으로 이제 결론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동 실태를 접근할 때 개별 근로자 차원에서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짚어야 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은 노동관련법의 해법도 같이 가야 하겠지만 뭐 경제법이나 시장관계법을 동원해서 같이 무기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뭐 퍼블리셔와 뭐 중소개발자, 발주사와 수행사 간의 위계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불공정 문제가 여전히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불공정 계약이나 다단계 구조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제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목소리가 수면 아래에 있으면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어떠한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입장만이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목소리를 계속 하여튼 수면 위로 높이는 것, 이 일들이 중요하겠다. 저희가 얼마 전에 한국 플랫폼 프레스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한국 플랫폼 프레스 노동 문제의 기본적인 역할로는 뭐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전형 노동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체성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노동 정책, 복지 정책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도 주체로서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방향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을 가장 근본적인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이후에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노동자들의 교수가 이해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동안 IT가 들어가는데 계약 대상 수수료를 측정하는데 처음에 50만 원 미만의 매출에 있어서는 최대 20%까지 수수료를 인수합니다. 5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내야 돼요. 큰놈에다가. 근데 판매량이 계속 많아지면은 낮은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대 미만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계급 등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다단계랑 비슷합니다. 다이아몬드 계급이 돼야 되는 거죠. 나라자면.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들 전반적인 특징으로 전속성 역할을 꾸준히 강조하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자기에게 계속해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태 산업은 이미 미래가 된 현실입니다. 자본과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상회화해야 하는지 뭘 문제를 짚고 개선해야 되는 꼼꼼히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어느 직군의 급여가 올랐다, 플랫폼 노동, 새로운 노동 형태다 이런 관점에서 안주하는 게 그치지 않고 자본이 실제 노동을 어떻게 압박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쥐어짜며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열화시키고 낙하시켰다는지를 저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주제로 이번에 한번 소문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IT 노동에는 플랫폼 노동이 결합이 돼 있는데 플랫폼 노동이 아닌 IT 노동자도 거의 플랫폼 방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기 때문에 삼각 고용 관계에 노출돼 있고 플랫폼 노동이 가지는 불안정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마구 동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 정규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반풀이인 거죠. 반풀이의 모습이 IT 노동의 전형적인 고용 형태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을 하면서 특히 데이터 라벨러처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른바 동료 관계가 없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러면 일터에서 얻지 못한 사회적 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소되는 거냐? 이게 그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이 어떻게 재조직화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회관계가 어떻게 재조직화할 거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이 두 영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노동의 친화적인 어떤 솔루션을 찾는 방향이 이제 저희가 얻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데이터 라벨러 같은 웹 기반의 특히 재택 기반의 노동들을 이제 고스트 워크라고 해서 유령 노동이라는 이름들로 붙이는데 여기가 특히 이제 사회적 관계의 부재를 보여주는 이게 고립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서 여기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케이컬 터크가 웹 기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레나 드라이버나 이런 친구들은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서 개설하거나 온라인 포럼을 만들어서 서로 기술적인 도움을 서로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얻는다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런 플랫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게 단순히 동료 관계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소유 관계까지를 통합하는 그런 시도들도 일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주로 재택 기반이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이 표준 계약, 그러니까 작업할 때의 계약 문제, 작업 지시 그리고 일한 대가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이 아직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초보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공간적인 또는 어떤 다른 매개체적인 서포트가 되면 크게 시간적으로 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간단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라벨러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데이터 라벨러가 뭐냐면 AI가 그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가 그 논리적인
그런 해석들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인간이 입력해 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아니 외국어를 이식할 수 없으면 작업할 수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권리보호 제도로부터는 일정 부분 거의 배제되어 있고요. 정부에서 진행한 청년 일자리 계획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 라벨러가 꽤 고용이 됐었는데 그 사람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정규직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부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고용 불안과 불만족스러운 노동 조건은 전통산업 노동자나 데이터 라벨 모두에게 구조적으로 더욱 적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은 정말 최첨단 직업이고요.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최첨단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도 인맥 확장 노력은 노동세계와 사회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였습니다. 사실 연구에 이제 저희 이제 공동 연구자와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디지털 노동이 확산될수록 사회관계는 부족해질 것이며 사회공동체는 해체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디지털 노동자가 전통산업 노동자보다 사회관계가 풍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찾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동하는 노동자로 봐서 일거리 혹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이 표본들은 적극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직장 노동, 그러니까 직장 해체, 즉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관계 해체를 생활 공동체의 확대로서 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회관계의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해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연구에서 나오지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높이도록 지원을 해서 사회관계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 조사에 의하면 자기 능력 개발 노력을 많이 하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풍부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회단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사회관계가 풍부해집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더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업훈련 교육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양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찾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동호회나 동창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 노동자의 소득이 양극화되고 고용이 그러니까 비정형 노동자 혹은 불안정 노동으로 고용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면 노동세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플랫폼 노동, 데이터 라벨러는 질적으로 결이 다르다. 새로운 어떤 차원의 위험을 수반하는 노동의 성격이다.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경험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데 우주 차원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본 조사는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분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더 전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과연 일자리이고 공공의 차원에서 이제 정책으로 내세워야 할 이름인지 노동법의 회색지대를 대거 양산하는 이제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고서에 담았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담당 부처가 이제 사실 과기부인데 과기부에서 소관 부서가 이게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성비봉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수단만으로는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IT 소프트웨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과제로
향후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노동자 인정 기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포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제 데이터 라벨러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포섭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플랫폼은 정규직의 추가적인 이익 창출보다는 정규직이 되지 못한 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주변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엄정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까 라벨링 얘기 나왔는데 이게 사실 라벨링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모집자를 설명하실 때 거기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적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데이터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은 사람들이 편향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검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또 제가 실제로 해본 일이 배민, 쿠팡, 요기요기사, 대리, 크몽, 유식팬 이런 걸 다 해봤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 배달 서비스 몇 번씩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소위 말하는 정보 사기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응답 과정에 굉장히 많이 과대표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 지나면 조금 급이 있는 라벨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이 됐으면 좋겠고 김영선 연구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정부가 여전히 이 플랫폼 그러면 뭔가 혁신적이고 뭐 하여튼 플랫폼 무조건 좋은 거야 이런 쪽에 담론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이게 음과 양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여전히 좀 어려운 과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처럼 그 조직노동이 현재까지는 노동 정책 중에서 노사관계 정책에 집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 정책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노사관계 정책,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최근에 노동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조직노동이 노사관계 정책 외에도 관심을 쏟았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동의 형태, 그러니까 이런 그 플랫폼 노동, 고스트워크 형태 플랫폼 노동이 증가를 하면 그러고 거기에 적응된 노동자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할수록 기존의 바보 그 형태들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제는 노동시장 정책 혹은 노동복지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한 번 연구를 끝날 수가 없는 거겠구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산업거래센터장님이나 동역거래센터장님이나 이런 연구를 했었을 때 전국,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 지역 이 비교들을 좀 이렇게 연구할 때 좀 이렇게 같이 병행이 되면 전국, 서울 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이라든지 실무적 시사점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연구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재미있었고 토론자분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